러시아가 하면 안 되는 일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대규모 학살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미 드러난 시신만 수백 구가 넘습니다. 학살이 드러나기 직전인 4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을 물리친 지역은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패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정황이 여럿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한데요. 키이우 북서부를 위협하던 러시아군의 호스토멜 돌출부를 우크라이나군이 호스토멜 포켓으로 다시 만드는 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을 섬멸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포위망이 형성되기 전에 벨라루스로 탈출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열세한 전력임에도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무장을 포기하고 모질서하게 후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군은 제때 후퇴하지 못해 강을 헤엄쳐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전투조끼는 물론 철무와 소총, 탄약까지 버려둔 채 허겁지겁 주랭랑 쳤습니다. 그들이 버린 가방 안에서는 군장 대신 약탈한 주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설령 살아 돌아갔을지라도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진격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은 4월 3일 국경도시 프리피아티와 체르노빌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전과는 압도적인 적을 상대해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전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부차를 중심으로 엄청난 수의 민간인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후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사방에서 목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마다 민간인 시신이 널려있는 수준인데요. 정말 참혹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는 집단 학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학살의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길가에 쓰러진 시신은 그저 부수적 피해로 간주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참혹한 것인데요. 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쟁 참사는 과거 전쟁사를 보더라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해당 국가의 힘없는 민간인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벌인 만행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벌였던 유대인 학살과 그리 다르지 않은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참담하고 조직적인 살해 증거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고 길거리에서 묶인 채 살해당한 엄청난 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사병 한둘이 우발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군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해쳤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지휘부로 사용하던 건물 지하에는 팔을 뒤로 묶인 채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 수십 구가 나왔습니다. 민병대에 가담할 수 있는 남성들을 사전에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치를 제거하고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벌인 전쟁이 오히려 러시아가 새로운 나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계기가 됐을 정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인종 청소를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후테로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무수히 많은 민간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몹쓸 짓을 당한 여성들의 시신을 도로에 깔고 전차로 밀어버린 곳까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났음에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민간인이 사망한 것이며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인사들을 제거하고 이를 러시아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이런 역겹기 그지없는 선전에 분노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대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31일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체르노빌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방사능으로 피폭됐다는 사실이 접수된 것인데요. 영국의 언론지 데일리메일이 벨라루스 오신트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7대의 러시아군 의료보스가 벨라루스 의료시설로 후송됐습니다. 그 사유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체르노빌
체르노빌을 사수하기 위해 체르노빌 인근에서 참호를 파다가 방사능에 피폭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징후를 예측한 한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라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3월 28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체르노빌 발전소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인근에서 방사능 흙먼지를 휘날리며 돌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측 방사능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군의 방사능 전문가들은 방사능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체르노빌에 진입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노동자 중 한 명은 러시아 군인에게 체르노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사건을 전혀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저 중요기반 시설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는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붉은 숲에 얽힌 이야기를 생각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붉은 숲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프리피아트 인근 지역을 이르는 숲을 의미합니다. 붉은 숲이라는 명칭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소나무들이 방사능을 빨아들인 뒤 붉은색으로 변색해 붙게 된 명칭인데요. 이 때문에 붉은 숲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소련에서 지역을 정리할 때 방사능에 오염된 흙과 나무를 전부 땅에 묻어서 처리한 덕에 숲은 다시 회복됐지만 지면에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측정되는 동유럽 최악의 마구입니다. 한마디로 붉은 숲의 땅을 파헤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상부로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위험성조차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행동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체르노빌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방사능이 넘쳐나는 체르노빌을 보호장구 없이 활보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가 체르노빌이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체르노빌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방사능 사고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사고 자체를 모른다는 말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군을 넘어 러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자신들의 역사의 치부인 체르노빌에 대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던 1986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현장 책임자인 대령 또는 장성급 장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러시아는 일본과 같은 역사 왜곡을 통해 자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체르노빌에 접근하는 희생자만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군대가 무슨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4월 1일 미 정부가 나토 국가들과 함께 구소련제 동구권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각종 군수물자가 확보되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 작전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지적인 반격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거뒀는데요. 이미 키이우 서쪽에 러시아군들을 완패했고 키이우 동쪽에서도 체르니히를 해방하고 수미와 하루키우의 완전 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동부의 요충지 이지움에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40일간 격전을 벌인 마리우폴에 한시라도 빨리 구원 병력을 파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지움 일대의 경우 엄청난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공군이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격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러시아 기갑 부대가 계속 우회를 시도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키우에서도 승리를 거둔 우크라이나 주력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섬멸한 뒤 진군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도를 위협하던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고 러시아군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노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를 할 수 있는 T-72B3를 다수 노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빠른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을 구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4월 3일자 발표에 따르면 마리우폴의 수비대는 아직까지도 시내 중심을
중심을 방어하며 완강히 저항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역시 빠르게 보충 중인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모스크바로 직결 중인 러시아 전차 부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용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동부전선으로 재배치된다 할지라도 더 두터워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포위망 때문에 마리우폴을 뚫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쟁의 우세는 이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에게 공유받은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미-28함대를 격추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처럼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은 거치형이라 이동성은 떨어지는 반면 정확도는 높고 다소 무겁지만 어찌됐든 보병이 쉽게 운반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진작 전멸했어야 할 우크라이나 헬기 부대가 지난 4월 1일 벨고르트를 기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심지어 유유히 빠져나가는데도 러시아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장병들에게 우수한 서방제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군이 승세구치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우크라이나에게 좋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독일과 그리스 등지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독일에서 벌어진 친러파 집회를 끝으로 오늘 보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